그래서 알려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기본서죠? 기본서요, 페이지요, 531이요. 그 다음에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 페이지요, 239페이지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이렇게. 양도와 전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임대차를 보면, 우리 이제 전세권에 약간 다르죠. 전세권의 경우는 뭐냐면, 전세권은요,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의 뭐 없이, 동의 없이 뭘 할 수 있다. 그것을 전전세 또는 전세권의 양도 또는요, 전세를 할 수 있거든요.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 임대차죠. 여기 임대차는 채권이거든요. 채권이니까 임대차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상호 신뢰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뭐란다? 임대차의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반드시요. 임대인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동의. 알겠죠? 이렇게 동의가 있어야지 된다, 임대차고. 이건 전세권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래서 임차권 양도하지 않는데, 근데 양도하고 전전세하고, 그 다음에 임차권을 양도하고 전대차하고, 전이라고 하는 게 뭐죠? 전해져 내려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면, 그러면 양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도라는 것은 처분한다, 이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러면 우리가 물건을 1억 원의 아파트를 사가지고 처분할 때는 반드시 1억 원에 팔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9천에 팔 수도 있고 1억 1천에 팔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의 것에 구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대차라든가 전전세를 한다. 전전세.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요, 원래의 임대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임대차가 이렇게 있고, 임대차.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이렇게 전대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대차는 임대차보다 범위가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를 얘기하면 전대차는요, 존속기간이요. 존속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증금 있죠? 보증금이라든가, 월차임이 있죠? 이런 것들이요, 원래의 임대차보다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전대차는. 왜냐하면 원래의 임대차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됐죠? 그러니까 전전세도 마찬가지죠. 전세권자가 다시 전세를 주는 것을 전전세라고 그래요. 임차인이 다시 월세를 준 것을 전대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헷갈리시면 안 될 게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갑의 건물이 있잖아요. 갑의 건물에 을이 임차인으로 있죠. 임차인인데 1월 1일서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요. 임차인이 중간에요, 5월 1일 날 자기가 그만 나갔으면 좋겠어요. 집주인한테 얘기하죠. 나 나갔으면 좋겠다. 이 집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사람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데다가 중개업소에다가 광고를 내가지고 병이라는 사람을 데려왔단 말이죠. 임차인을요. 그럼 데려오면 어떡하냐? 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데려오면 누구하고 계약을 하죠?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죠. 새로운 사람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고요. 그래서 집주인은 이 사람한테 보증금 받아서 을한테 보증금을 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내보내죠. 이것을 뭐란다? 합의로 중간에 임대차가 합의로 해지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는 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았어도 중간에 그랬어도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끝낸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하고 병하고 새롭게 계약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전대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대차는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갑이 있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약했는데 이 을이요, 이것을 갑한테 얘기하죠. 아, 나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요. 나는 보증금은 나는 10월 1일에 꼭 주겠다. 아,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 알아서 해라. 그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다시 전세 줘, 임대차 줘도 돼요? 그건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병한테 전대차를 주는 거, 5월 1일 날 전대차를 주는 거에 대해서 승낙을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요, 이 을한테 보증금하고 월세를 주고요. 이 사람은요, 이 병한테 월세를 차임을 받아가지고 이 을은 갑한테 또 월세를 이렇게 주죠. 그럼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하고요, 을하고 병하고 전대차가 그대로 존속하는 거죠. 이걸 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다 어떻게 하냐? 한 사람을 데려오면은 어떻게 하죠? 이 사람하고 새로운 사람하고 집주인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 집주인이 새로운 사람한테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을한테 주면 을이 나가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갑하고 병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전대차가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임차인이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야 돼. 그걸 전대차라고 한단 말이죠. 보통 경우는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보통 경우 중간에 나간다 하면 다 이런 식으로 하죠. 새로운 사람 데려오면은 그 다음에 집주인이 뭐라고 하죠? 나 중개수수료 내가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임차인이 뭐라고 그래? 아 그러면 내가 중개수수료 내가 부담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임차인을 데려오면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면 새로운 사람하고 집주인하고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임차인하고 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전대차나 전전세나 이 전세권의 양도나 임차권의 양도는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그럼 양도는 뭐다? 양도는 원래의 임대차 범위를 초과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제가요 용인에서 강의를 했을 때는 그 용인 톨게이트 바로 앞에 얘기 한번 했었는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가 들어섰는데요. 그 삼성전자 서비스센터가 들어서기 전에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다 전기공사 있죠. 전기공사 한다고 거기 건물이 완공될 때 거기다 이제 잡았단 말이죠. 2층을요. 그 2층을 이제 전세인가 해가지고 잡아놨는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가 들어오는데 삼성전자는 1층에는 뭘 하냐 무슨 매장을 하고 2층에 서비스센터를 해야 되는데 2층을 누가 딱 잡은 거예요. 거기가 딱인데 왜냐면 주차장도 크고 그래 거기가 딱이고 그 다음에 또 이쪽 저쪽으로 해가지고 딱 중간 지점이고 좋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 그 돈 줄 테니까 이사비용 줄 테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내가 왜 이사비용 주고 내가 나가냐 못 나간다 그랬더니 그러면 돈을 더 주겠다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전세금이 만약 예를 들어서 5천이다. 보증금이 그 다음에 보증금 5천에 만약 월세가 100이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더 주겠다는 거죠. 거기다 이사비용에다가 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 받고 나왔냐? 원래는 5천인데 거의 한 8천 정도 받고 나왔을 거예요. 3천 정도 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데를 구하려면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요. 왜냐면 사실 요즘 주차하는 게 아주 문제잖아요. 그 주차장 하는데도 앞에서 더 이렇게 되게 넓고 그 다음에 거기는 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개발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어디다든지 주차를 해도 되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5천에 얼마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나올 때는 8천, 3천 정도 더 받고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을 뭐란다?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양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내가 임차권을 판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8천원 줬죠. 그래도 원래의 집주인한테 받는 돈 얼마밖에 못 받아? 5천밖에 못 받아. 이해됐죠 지금? 그것을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다시 전세를 준다고 해봐. 다시 전대차 월세를 준다고 해봐. 그러면 자기가 받은 보증금이 5천이죠. 5천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받는 것이 5천. 5천보다 적게 받아야죠. 이것을 전대차다. 전전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좀 이해됐죠 지금? 알겠죠? 그걸 먼저 가시고 우리가 먼저 양도는 임차권의 양도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냥 다 팔았으니까. 뭘 보냐? 전대차로 봐요. 먼저 전대차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있고 동의가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동의가 있는 것을 보면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 사람은 뭐라 한다?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뭐라 한다? 임차인이라고 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원임대차다 그래요. 임대차다. 원래의 임대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중간에요. 이 의리한 사람이 중간에 이것을 5월 1일 날 넘기고 싶어. 병한테. 그러니까 갑한테 내가 나가겠다 했더니 갑이 뭐라 한다? 집주인이 당신이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의리용 병하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전대차는 뭐죠? 임대차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언제 간다?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죠. 그러니까 기간은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월 1일의 기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보증금 얼마죠? 1억이죠? 1억의 보증금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요 병이 을한테 주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그럼 이 사람을 뭐란다? 전차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이제는 뭐란다? 전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을은 집주인하고 관계에서는 임차인이에요. 그런데요 자기가 다시 이것을 병한테 넘기죠. 넘기니까 자기가 넘기죠. 자기가 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전대인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은 빌린 사람이죠. 전차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때 갑이요 을이 병한테 전대차를 주는 것에 대해서 갑이 동의를 했다 이 말이죠. 동의했다는 말은
이 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이 집에 들어와서 이제 잠을 잘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다른 말로 하면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동의 있는 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하나 보냐? 동의가 없는 것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동의가 없는 것. 동의 없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요. 이 사람은 뭐란다? 임차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뭐란다? 임대인이라고 얘기하죠. 을이 것을 병한테 넘기죠. 병은 이걸 뭐란다? 전대차라고 하죠. 전대차. 그러면 이 사람은 뭐란다? 전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 전차인이라고 얘기하죠. 전대차는요 무조건 유효예요. 만약에 갑이 을이 병한테 전대차 준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했단 말이죠. 동의를 안 했다 하더라도 전대차는 유효.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과 특정인의 문제이죠. 누구하고 갑하고 을하고 또는요 을하고 병하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를 임대차라고 하고 을하고 병하고를 전대차라고 하죠. 이 전대차는 갑의 동의하고 관계가 없죠. 전대차는 채권이죠.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동의가 있든 없든 전대차는 일단 유효가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동의가 없으면 단지 뭐를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단 말은 병이요 갑이 동의도 안 했는데 을이 자기 멋대로 지금 준 거죠. 전대차. 이 사람이 이사 들어오겠죠? 갑이 뭐라고 그래? 문을 열어줘 안 열어줘? 안 열어줘도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몰래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 봤을 때 이 사람은 적법한 점유다, 불법 점유이다. 불법 점유이다. 누구 입장에 봤을 때? 갑의 입장에 봤을 때 불법 점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갑은 병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나가라고 할 수 있는데 갑이 병하고 직접 계약을 한 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탈도 아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동의가 없을 때는 누가 제일 중요하냐?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열받았죠? 그러니까 어때요? 갑이 을에게 뭘 한다? 해지를 하죠. 너 나가라고 하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가 끝나죠? 그러면 당연히요 을하고 병하고 전대차도 당연히 끝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항상 내가 전대차를 뭐라고 그랬죠? 여기가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죠? 여기가 뭐죠? 전대차죠. 그러니까 전대차는 임대차 뱃속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요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가 끝났단 말은 임차인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 누구도 죽는다? 전차인도 뱃속에 있는 아기도 같이 죽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전대차는 임차인 안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임차인이 죽으면은 뭐도 없어진다? 전차권도 없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갑일한테 해지를 해버리죠? 그러면 을하고 병하고 전대차도 없어져.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이사 가야 돼? 계속 잠을 자야 돼? 이사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해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해지를 했다? 해지해서 갑이 을한테 그럼 뭐란다? 갑은 누구한테? 병에게 건물의 인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집 돌려달라 청구해.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이 병한테 집 돌려달라 이 말은 그러면 전차인은 이사를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임차인은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계약해가지고 10월 1일까지 산다고 갔는데 그러면 병은 누구한테 쫓아간다? 병은 누구한테? 을에게 너가 책임을 져라. 그것을 뭐라 한다?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이 을한테 책임을 지라고 청구를 해. 왜? 엉뚱한 건물 나한테 임대해가지고 내가 쫓겨나가게 만드니?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해지를 아직 안 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갑하고 을하고 여전히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지를 아직 안 했단 말은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가 존속 중이다 이 말이죠. 그럼 존속하면 그럼 어떻게 돼? 존속했으니까 여전히 갑은 을한테 뭘 한다? 갑은 을에게 뭐를 청구한다? 차임, 월세를 청구하죠. 이러면 우리가 집을 세 주는 이유가 뭐예요? 세를 준 이유가 뭐예요? 아니 세를 준 이유 갑일한테 월세를 줬다면 월세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이 사람 월세를 지금 해지를 안 했으니까 계속 월세를 받잖아요. 그러면 갑은 손해가 있어 없어? 갑은 손해가 없잖아요.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손해가 있을 때 청구하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길거리 걸어갔는데요. 어떤 사람이 내요 여기 어깨하고 부딪혔단 말이죠. 그럴 때 해서 내가요 그 사람이 나를 부딪혔다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왜요? 어깨를 약간 부딪혔다고 해서 나한테 손해가 있어 없어? 없는데
너무 세게 부딪혀가지고 여기 어깨요 금이 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손해가 있어 없어? 있죠. 그때로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민법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나한테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그런데 그 손해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 물리적인 현상의 손해도 있지만 정신적 충격도 있어 없어? 있죠. 이 정신적 충격을 위자료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청구해야 되는데 참 애매하죠. 정신적 위자료 청구라고 하는 게요. 이런 보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약간의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약간의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범위가 어떤 경우는 넓어질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좁아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보면요, 이번에 뭐 연극계 보면 뭘 한다? 연극계 보면 뭐 성추문 이런 게 있죠. 그 사람이 누구를 성추문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상당히 명예가 크겠죠. 왜냐면 이미 나는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요, 그런 경우하고 일반인이 성추행했다는 거하고 다르죠. 일반인은요, 누가 옆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아무래도 명예훼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 달라진 것만큼 손해도 크게 써졌겠어요. 크고 그다음에 별로 안 될 때는 손해가 적겠죠. 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때는 약간의 문제가 있죠. 그걸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외부적으로 나오는 물리적 손해 같은 것은 금방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손해가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손해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손해가 없죠? 손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요, 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더요, 아직 전속 중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요, 갑에 뭐를 해야 돼? 동의를 얻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생긴다. 알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여기요, 전속 중이다. 그러면 갑은 병한테 을한테요 차임을 청구한다. 그러면 자기는 손해가 없다. 손해가 없으니까 갑은 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됐죠? 그 다음에요, 봐봐요. 병이요, 갑의 동의도 없이 갑의 집에 살다가 라면 끓여 먹다가 냄비가요, 홀라당 불이 탔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어. 그래서 어떻게 이 병이 건물을 불태워버렸어.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돼? 병 책임져야죠. 자기가 했으니까 책임져야죠. 그런데 문제는 을이 책임지지 않느냐. 을은요,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져. 그걸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래. 이걸 뭐라 하냐? 병은 을의 이행보조자라고 얘기해. 여러분, 이행보조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행보조자? 여러분 혹시 중개사법에서 안 배웠어요? 중개사법은 중개업자 있죠.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면 여러분이 중개업자죠. 중개업자 밑에 있는 소공이라든가 중개보조를 뭐란다? 이행보조자라고 그래. 혹시 여러분 중개사법 그런 법 없나요? 이 뭐죠? 소공이라든가 중개보조원의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은 다 누구의 잘못으로 본다? 중개업자의 잘못으로 봐.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죠? 여러분이 다 100% 책임을 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요, 병이 잘못하죠? 그 책임을 을도 100%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을이 잘못이 있든 없든 무조건 책임을 져.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법시험에 나온 거라니까. 잘못이 없어 책임을 져. 자, 그 다음에요, 지금 갑하고 병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런데요, 그래서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이 병은 아까 우리 했었죠.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다시 임대해달라고 청구. 알겠죠? 그래서 동의가 없을 때는 병은 임대차 기한이 끝나잖아. 10월 1일 끝나죠? 끝나면 병은 갑한테 나한테 다시 임대해 주시오. 임대 청구. 임대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가? 없다. 우리 아까 했었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동의가 없을 때는 안 돼요. 아까 우리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뭐라고 그랬죠? 두 마디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반드시 임대인의 뭐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뭐 매수, 이 두 마디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임대인의 동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원래 동의가 없으면 대항하지 못하는데, 그런데요, 을하고 병이요, 부부예요. 부부로서요, 서로요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을 해. 무슨 말이냐? 이 을하고 병이 부부예요. 그래서 을이요, 이 갑하고 임대차 계약서에는
을 이름으로 썼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을과 병이 부부로서 이 집에서 같이 가구점을 같이 경영을 하는 거예요. 같이. 알겠죠? 그래 같이 경영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공동으로 가구점을 같이 경영을 했어. 그러면 이 갑은요 을도 알고 병도 알잖아요. 그런데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다른 데다 가구점을 신규 오픈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전대차 계약서를 써준 거예요. 집주인한테 묻지도 않고. 그러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 하나 자기한테 묻지도 않고 을이 병한테 계약서를 써줬다 해가지고 전대차.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해지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해지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경우는 뭐라 한다? 갑에 대해서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해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 해지를 하는 것이냐 해지는 그것은 봐봐요 여러분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월세를 줬어요. 보니까 을이요 아주 아가씨가요 참하고요 아주 단정해요. 그랬어요. 아가씨한테 다른 데서 월세 좀 깎아달라고 하니까 그 정도로 깎아줘도 될 것 같으니까 5만 원 깎아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사 올 때 보니까요 어디요 호랑 말코 같은 놈이요 산적 두목 같은 놈이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 여자친구예요 남자친구가요 그 집에 새들어 사는 거예요. 계약은 누가 한다? 그 여자친구하고. 그런데 실제 사는 사람이 누구죠? 남자가 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아직 산적 두목까지 생겼단 말이죠. 그럼 무서워서 같이 살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만약에 처음부터 이 사람인지 알았으면 나는 이 사람한테 돈이 아무리 많이 준다 할지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안 했다?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한 놈이 왔잖아요. 이런 것을 말한다 배신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나 이 계약 지키지 못하겠다. 이행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만다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을하고 병하고 둘 다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둘 다 가구점을 할 때 갑이라는 사람이 둘 다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은 설령 을이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병에게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할지라도 갑에게는 이익이다 손해다. 이 뭐죠? 손해가 아니 손해가 있다 없다. 아무런 손해가 없죠. 그래서 동의 없이 전대차를 했다 할지라도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뭐라냐?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또는요 부부가 공동으로 함께 가구점을 경영을 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동의 없는 전대차다 이렇게 하고 특히 동의 없는 전대차가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게 중요하죠. 동의 없어도 유효인격 배신적 행위가 아닐 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전대차 자체는 유효다 무효이다? 유효이라고 하는 거라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존속 중이다. 해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정답을 많이 한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중요할 수 있어. 알겠죠? 병이 멸실 훼손했을 때 임차인은 책임을 지는지 안 지는지 100% 책임을 진다. 또 한 가지는 뭐죠? 여기요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동의 있는 것은요 시험은 동의 없는 것이 시험에 훨씬 더 많이 나왔다고 얘기했어. 알겠죠? 동의 있는 것은 뭐냐? 동의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의 있는 것은 임대인하고 전차인하고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 두 사람 사이가 관계가 중요해요. 첫 번째, 동의를 해준 거지 계약을 갑하고 병하고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임대인하고 전차인 사이에 임대차 관계가 성립한다 안 한다?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두 번째요 병은요 갑에게 권리가 있다 없다? 권리는 없고 뭐만 있다? 의무만 있다. 의무는 뭐냐? 차임 지급 의무가 있고 수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수선 청구를 못한다. 무슨 말이냐? 갑은 을하고 계약했지 병하고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의 집이 나중에 이 병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비가 센 거예요. 그럼 병이 집주인한테 수리해달라고 할 수 있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은 을한테 수리해달라고 해야 돼. 을이 줬으니까 임대차를. 그럼요 을이 갑한테 가서 갑 빨리 수리 좀 해달라고 얘기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병이 갑에게 직접 권리를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뭐는 있다?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요 을은요 병한테 월세 받아가지고 갑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을이요 병한테는 월세를 받고 자기한테는 월세를 안 준 거예요. 그럼 갑이 뭐란다? 다음 달 월세부터는 을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주라. 그러면 병은 갑한테 차임을 지급하면 돼. 아무튼 병은 을한테 월세를 주나
갑한테 주나? 월세를 지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병은요, 을에게 지급하지 않고 갑에게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갑은요, 을에게 원래는 차임을 청구해야 되는데 을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갑은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이 있는 경우는 기간이 끝나죠? 갑하고 을하고 기간이 끝나죠? 그럼 을하고 병도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병은 갑한테 다시 나한테 임대해주면 안 돼요? 임대를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하고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토지가 많은 거, 토지가 많은 데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문제가 아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함부로 땅을 남한테 빌려주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요, 병하고 을하고 계약이 끝나고요, 을하고 갑하고 임대차가 다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누구한테 건물을 준다? 물건을 준다? 을한테 주면 을이 갑한테 이렇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귀찮아. 어차피 누구한테 주면 돼요? 갑한테만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전대차 사는 사람이 을한테 말하고 을이 또 갑한테 말하고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냥 병이 그냥 직접 갑한테 주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요, 지금 여기서요, 갑하고 여기서 을하고요, 이렇게 병하고 이렇게 전대차가, 여기 임대차고 이건 전대차잖아요. 중간에 이 사람이 전대차를 줬잖아요. 그랬는데요, 그러고 나서 갑이 여기에 대해서 병한테 전대차 주는 걸 대해서 동의를 했잖아요. 동의를 하고 난 다음에 갑하고, 아까 내가 말했죠. 우리가 임대차고 전대차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임대차고 전대차가 있죠. 여기는 누구도? 갑하고 을하고, 여기는요, 을하고 병하고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끝나면 을하고 병하고도 당연히 끝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갑이요, 을이 병한테 전대차를 주는 것을 동의를 했어. 그러고 나서 갑하고 을하고요, 합의로 해지를 해버려. 합의로 했다면 갑하고 을하고 끝났대 이 말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 한다? 갑이 병한테, 야, 갑하고 나하고 을하고 끝났으니까 너도 끝났어. 그러니까 물건 돌려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동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합의를 해지를 했다 할지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사실을 갑이 병에게 뭘 해야 돼? 통지해 줘야 돼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난다. 알았죠? 그러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끝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합의로 해지한 것이 아니고 우리요, 월세를 안 낸 것이에요. 월세를 몇 번 이상 안 내면 2번 이상, 2번. 상가는 3번. 그 다음에 주택하고 토지는 2번. 알았죠? 2번 이상 안 내죠? 그럼 어떡하나? 갑이 을하고 임대차를 해지해버려. 알겠죠? 돈 안 내니까, 월세 안 주니까. 그럼 어떡한다? 을하고 병도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는 거죠, 그때는. 그런데 합의로. 갑하고 을이 합의로 해지했다, 합의로 해지했을 때는 그때 병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병의 전차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합의로 해지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동의 있는 데서는 중요해. 이 두 가지가 동의 있는. 그래서 만약에 동의 있는 전대차 나왔을 때는 뭐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느냐? 건물이 파손됐을 때 수선을 청구할 수 있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요, 만약에 전차인이 세대로 살다가 전차인이 잘못해가지고 화재가 났어. 그래서 건물이 불타버렸다 이 말이죠. 전차인이 화재가 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전차인이 화재가. 그럼 어떻게 돼? 이런 경우는 아까 우리가 동의 없는 경우는 을은 무과실 책임,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병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병의 잘못됐으니까 병이 당연히 책임을 지죠? 그러면 을은 어떤 책임이 있냐? 이 사람한테 전대차를 주고 나서 관리 감독을 잘했냐 못했느냐? 감독에 잘못이 있을 때, 즉 과실,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져. 그것을 과실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차인이 잘못했을 때는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뭘 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만 책임을 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우리는 채권이다 이렇게. 그럼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민총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